수능 세 과목 지원에 수도권 라인으로만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수도권으로 형성을 했는데 첫 번째 가장 이제 욕심을 많이 부리고 좀 인기, 그러니까 이 학과가 이제는 다 알려졌어요. 이렇게 세 과목만 본다라는 게 다 알려져서 좀 지원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가장 상위 라인으로는 숙명여대, 이건 이제 여학생들 해당하는 겁니다. 숙명여대 통계학과라고 있습니다.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계 같은 경우 수학 나형을 보고요. 그리고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학의 나형이고요.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수가의 국어인데 이게 뭐냐면 세 과목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학과다 보니까 수학을 우리 아이가 만일 잘 봤어요. 수학은 잘 봤는데 요번에 국어 폭망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특히 자연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국어를 폭망했다라면 국어를 빼고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탐구를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수능 세 과목을 지원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숙대 같은 경우 통계학과가 세 과목을 지원하고요. 두 번째, 성신여대에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 같은 경우도 상위 세 과목만 하고요. 대신 탐구는 평균을 내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그러니까 요번에 국어를 좀 못 본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내가 만약에 수학이랑 영어와 탐구가 작년 데이터 비중으로 봤을 때 성신여대, 그러니까 한 90점대면 충분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신여대는.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같은 경우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평균 중에 세 과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여대는 요 학과들만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다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래서 요 학과를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를 버리게끔 해드린 겁니다. 4과목 들어갔는데 3과목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뭘 보셔야 되냐면요.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3과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대가 생각보다 확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진 않고요. 성적대는 생각보다 되게 높게 형성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과목을 보는 숙대나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이냐면 유독 한 과목만 무너진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100분위 점수대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세 과목을 계산했을 때 평균점이 한 90점 정도는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80점 후반에서 90점 정도는 형성이 돼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랑 탐구를 봤는데 탐구가 한 90점 되고 수학이 뭐 한 89점 정도 되고 영어가 1등급인데 국어가 60점이에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과목 갖고 하라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은데 어떻게든 짜맞춰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뭐 탐구가 70점이고 여기가 뭐 80점이고 여기가 1등급인데 여기가 뭐 40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점수 가지고는 여기 지원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만약 우리 아이가 국어가 만약 뭐 70점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만약 80점이 나왔다 할게요. 그러면 요 두 과목과 요게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은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리스크가 되게 높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가 또 어디냐면 여기 있는데 가천대학교인데 이 가천대학교는 세 과목 보는 거 말고요. 두 과목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가천대학교에 일반적인 두 과목을 보는데 거기는 합격대가 90점대예요. 두 과목밖에 안 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과목만 보고 세 과목만 보잖아요. 그러면 합격하는 점수대는 생각보다 조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뽑는 것보다 평균치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세 과목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과목이 폭망되고 나머지 거는 어느 정도 받치고 갔을 때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래야지 합격선이 형성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으로 내려와갖고 가천대학교 성남에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영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과가. 대부분의 학과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세 과목만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도. 그런데 점수대 합격선이 보통 80점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 국제산업정보학과인데 이 국제산업정보학과가 옛날에 영어 한 과목 들어갔던 학교예요. 그래서 합격선이 보통 100분위가 97점 정도 됐던 학교인데 이제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아마 바뀐 것 같아요. 수학, 영어, 사탐 중에 사탐 한 과목이죠. 이렇게 세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탐 같은 경우는 평균은 아니고요. 사탐 한 과목이 들어가는데 수학이랑 영어랑 사탐 한 과목 이렇게 세 과목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제산업정보지만 영어는 이제 등급이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 국어 폭망한 아이들 중에 수학이 한 80점대
한 중반 정도 나왔다라면 한번 경기대학교도 한번 노릴만 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서울권 안에 있는 대학이에요. 서울권 안에 있는 대학인데 그 대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삼육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삼육대학교는 모든 학교가 다 세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취업이 잘 되는 학교로 하나 선택해서 알려드린다면 안산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여기도 지금 수학 가나 중에 하나 택하고요. 국영탐 중에 택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두 과목을 보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과목만 보다 보니까 보통 평균,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평균보다는 약간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수도권에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용인대나 강남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도 세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자, 세 과목만 잘 본 아이가 상중하 라인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네, 세 과목만 잘 본 아이들이 상중하 라인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알려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꼭 유독 한 과목만 좀 폭망했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형식의 대학교들을 찾아서 하나 정도 받치고 가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상중하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학 레벨의 상중하를 나눠드린 것 뿐이지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 요 점수잖아요. 요 점수면 강남대는 못 넣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기술대학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상중하 라인을 짜드린 건 아니에요. 요 중에 이렇게 골라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요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떤 안정대학교를 찾거나 아까 1승 1무 1패 일명 상중하 라인 중에 하 라인 안정권 대학을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한번 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희 그 학부모님이 정시 수시 때 아니다. 금요일날 밤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할 때 그건 물어보셨어요. 자연계 학생인데 우리 아이가 자연계 학생인데 혹시 수나영 볼 수 있는 학교 없을까요?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저희 컨쇼 홈페이지 입시자료 게시판에 오시면은 올려놨습니다. 자연계 아이가 수나와 과탐을 봤을 때 어떻게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들 이것들 저희가 올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과애들 교차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가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애들 교차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과가 문과로 교차하는 거, 그리고 자연계 학생이 수나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입시자료 게시판에다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이제 이과 보세요. 문과 학생이 이과로 교차를 하는 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수학 때문에 이건 쉽지가 않은데요. 이과 학생이 문과로 교차는 서울 안에 있는 좋은 대학교들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대학교들이 되게 많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융합형인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교차를 허용했으니까 한번 잘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반영이 높고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반영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랬을 때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과인데 우리 아이가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 점수가 낮아요.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수학에 대한 점수가 만약 낮게 됐다라면 반영 비율이 낮은 문과 학교로 지원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이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솔직히 좀 그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라이브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은 대학교가 융합형 인재라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과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단과대학에 대한 개념을 진짜 많이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과가 됐건 부전공이 됐건 다전공이 됐건 이렇게 충분히 옮겨갈 수 있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대학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학 수준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문과로 갔다가 다시 이과로 옮기는 건 어떠냐는 거죠. 또한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데 좀 한계가 뭐냐면요. 이과보다 문과가요. 합격 점수대가 높습니다. 높아요. 만일 여기가 80점대라면 여긴 90점대요. 높습니다. 높기는. 그런데 어떤 케이스라고요? 수학. 우리 아이가 수학을 폭망한 거죠. 수학을 못 보면 자연계 이과에서 대학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과는 솔직히 수학에 대한 비중이 낮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한번 교차를 통해서 대학 레벨을 높이고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한번 결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걷다가 요즘은 다 졸업장 뭐 2장 받아 나오는 게 거의 뭐 필수기 때문에 대학은 얼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융합형 인재 때문에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의 융합형 인재 때문에 그런데 자 이제 융합형 인재다 보니까 문과 이과의 이 벽을 무너뜨려야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는 얼마나 좋아. 정당성이 생겼거든요. 학부모님이나 학생한테 말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이나 다전공이나 이런 게 거의 필수야. 이렇게 필수로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과 이과 생각하지 말고 네가 듣고 싶은 거 2과목을 들어. 그럼 우리가 졸업장을 2개를 줄 테니까 그거 나중에 취업할 때 써먹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대학교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 이게 대학교가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점은 당연히 등록금을 더 많이 받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학부모님들한테 등록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긴 거거든요. 대신 대학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문과는 솔직히 대학 수준 되게 중요하고요. 이과는 대학 수준보다는 학과가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는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도 대학 수준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런 방법을 하신다라면 지금 우리가 이과는 문과로 지금 교차가 되잖아요. 점수대가 합격선은 좀 높을지언정 이렇게 10점 정도 차이 나지는 않고요. 그냥 한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대 같은 경우는 이과가 합격선이 85에서 86, 87 근데 문과는 91, 92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 봤지만 국어나 영어를 잘 봤기 때문에 반영 비율을 계산했을 때 건대에 합격할 수 있다라면 저 같으면 건대에다 지원할 것 같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기를 여러모로 한번 두들겨 보시고요. 솔직히 정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달리 전공적합성이란 게 없습니다. 눈치 작전을 통해 가지고 아무거나 집어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걷다가 대학 수준을 높이는 방법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좀 비인기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교가 학과마다의 점수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진 않지만 자세히 계산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같은 군에 그렇게 막 크게 벌어지지 않고 하나의 군이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좀 비인기과적인 학과들은 좀 점수차가 약간씩 벌어져요. 그런 학과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수준이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대학 수준이 학과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이런 방법을 쓰고 지금 대학교가 어떠한 이런 아이들의 이 학과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다 할게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하나 할 때요. 잘 보세요. 질문을 하나 할 때 무슨 학과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무슨 학과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진 않지만 무슨 대학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것처럼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공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도 필요하고 뭔가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학벌 사회인 거 맞아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학과보다는 학교를 더 많이 본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요. 사회학과 나오나 미디어 나오나 정치외교 나오나 저는 경영 나오나 다 비슷해 보여요. 나중에 나가서 먹고 사는 거 보면 학과 살려서 먹고 사는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 요거 이제 방송 이제 이 정식 방송 정규 방송 끝나고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또 말씀드릴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있잖아요. 그 인기 많다라는 꼭 그러니까 그 학과 꼭 지원하셔야겠습니까? 방송국 들어가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방송국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조사해보면요. 학과보다는 학벌이에요. 언론고시도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학 라인 짜는데 좀 생각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변환 점수, 탐구 변환 점수를 통해 갖고 우리 학생이 어디에 더 유리한지 그거에 대한 점수 갭차가 벌어지는 걸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일 한 과목을 폭망했다라면 세 과목을 보는 대학교의 안정 지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교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과는 좀 그래요. 대신 자연계 학생이 문과로 교차했을 때 대학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 부분들, 그래서 반영 비율 같은 거를 좀 잘 따져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자연계 출신이다 보니까 수학을 못 보다 보니까 대학 레벨을 어떻게든 낮춰서 가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것만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한번 문과에 있는 학교들 반영 비율 같은 걸로 한번 잘 계산해 보신 다음에 교차될 수 있다라면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시 설명회 2019 정시 설명회 3부 방송은 여기까지 정규 방송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상담받아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브 정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